앞에서 배운 나머지 정리를 조금 활용한 거. 자, 봅시다. 인수 정리 보면은 다음식 px에 대하여 pa가 0이면은 px는 1차식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 무슨 말인지 볼게. 일단 항상 이렇게 나머지 정리할 때 검산식 쓰는 거 먼저라고 했지. 그럼 px라는 애를 여기서는 뭐 x-a로 나누는 거. 공식 어떻게 써? 얘를 나누고 qx 더하기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옆에 외모에다가 같이 적어. 이게 그냥 기본적인 검산식. px라는 애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r일 거야. 왜 여기서 r이라고 했냐면 1차식으로 나누니까 상수로 쓰는 거지. 하나 더. 너 지금 안 듣고 이따 다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니야 오늘 할 거. 필통 안 꺼냈어? 빨리 꺼내봐. 형 갖고 와서? 오. 요게 이제 기본 검산식.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나머지가 0. 즉 R이라는 애가 없는 거야. 0인 거예요. 저거.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 우리 앞에서 나머지 정리할 때 배웠잖아. 나머지 정리할 때 나누는 애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거 배웠지? 그럼 내가 만약에 PA를 구한다고 치면은 몇이 나올까? 0이 나오겠지. 왜냐면 나머지가 0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정리로 하면 이런 순서로 가는 거고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PA가 0이면은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거꾸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는 얘면 얘다 이렇게 배웠잖아. 요런 애가 있으면 이 A를 넣은 게 나머지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냥 거꾸로 그럼 PA가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구나 이런 맛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반대로 말한 거야. 그럼 PX가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PA는 0이구나. 이거 그냥 반대로 말한 거야. 역도 성립한다. 어렵지 않지? 그냥 이 나머지가 0인 것 뿐이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설명 보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P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PA다.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배운 나머지 정리야. 그치? 근데 이 나머지가 0이면은 그러면 나머지가 0이므로 P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런 거 표현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이건 또 거꾸로 말한 거고. 그럼 예시로. 자, 예시 보자. 다음식 X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오타다. 제곱으로 바꿔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시안씨 보고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라는 다음식이 있대. 근데 얘를 PX라고 했을 때 P1이 0이 나오지? 여기다 1을 집어넣어보면 1 빼기 1 더하기 3 빼기 3이니까 0이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야. 뭘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어.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X-1이라는 애로 나눴다는 뜻이야.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숫자인 X를 집어넣은 거니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해석이 돼야 돼. 그럼 다음식 PX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PX는 X-A로 나누어 떨어져?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 말고 이렇게 네 가지로 더 표현할 수 있어. 봐봐, 여기서 앞에 배웠던 항등식이라는 의미를 뭐 네 가지로 표현한다. 이거 앞에서 배웠었잖아. 그것처럼 이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당장 외워주셔야 됩니다. 1번 P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이게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소리. 두 번째, X-A는 다항식 PX의 인수이다. 요것도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요거 인수이다. 요거는 이제 좀 생소한 말일 거야. 근데 여긴 좀 인수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인수분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때 이 하나를 인수라고 하는 거야. 요 하나 다 하나의 인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의 인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요런 애들 인수인 거지.
그러니까 뒤에 뭐 이렇게 딸려 있는 거 없이 그냥 곱으로 이루어진 얘네들을 인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x-a가 px의 인수라는 거는 px를 뭐 인수분해를 했을 때 x-a가 들어있다는 거지. 뭐 여기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뭔 뜻이야? 나머지가 없고 x-a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뜻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pa는 0이다. x-a로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 x-a가 0이 되는 x값인 a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뒤에 나머지 없이 뒤에 뭐 포함되어 있는 거 없이 그냥 x-a 곱하기 qx 이렇게 표현하면 또 나눠 떨어진다는 의미야. 자, 알겠지?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px가 x-a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x-a를 인수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대. qx는 항상 몫이지고 이처럼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은 다항식이 나눗셈을 하지 않아도 다항식이 어떤 1차식을 인수로 갖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앞에서 나눗셈 배울 때 하나씩 나눠서 했잖아. 근데 그거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요 x값에 아무거나 집어 넣으면서 0이 나오면은 그 x-a로 나눠지는구나, 나눠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쉽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보다 px가 요런 애가 있어. 근데 내가 딱 봐도 1을 집어넣었을 때가 0이 나오는 게 확인했잖아. 1 빼기 7 플러스 6은 0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인수정리에 의하여 px는 x-1로 나눠 떨어지고 있고 px가 아니라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것도 수정해줘. x-1을 인수로 갖는다. 즉 다항식 qx에 대하여 px는 x-1 qx로 나눈다. 마시고 오세요.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항식 qx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다항식이 있을 때 0이 나온다. x에 어떤 값이 넣었는데 0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 1을 나눴을 때 0이 나오지? 그럼 x-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라는 의미야.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개념 체크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너무 쉽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 되는, 인수가 0이 되는 x값, 얘를 뭐 px라고 했을 때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0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되죠?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눠 떨어진다는 뜻은. 그럼 마이 다 집어 넣어보면은 마팔 마이너스 4k 플러스 12는 0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4k는 넘기면은 4죠 4. k는 1. 별거 없죠? 앞에서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있었고 인수 정리는 나머지가 0이라서 그냥 그 자체가 인수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인수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하면 얘 어떻게 보는데? 얘로 나눴을 때 인수인지, 얘로 나눴을 때 인수인지, 디귿으로 나눴을 때 인수인지, 리을로 나눴을 때 인수인지 알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기억이 인수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x에 마이를 집어넣으면 마이. 근데 이거 누가 다 문제예요? 이건 노가다야 그냥 집어넣는 건데 6. 그러면 마 6 플러스 6이니까 넣었을 때 p 마이이 0이 되네요. 그럼 얘 인수 맞죠? 하나씩 해보면 돼요. 그럼 이거는 P2 구해보자. 8, 2, 2, 4, 16 더하기 2 더하기 6. 그러면 16 나오네. 그러면 0이 맞네요. 이음도 맞죠? 그 다음에
X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됐지요? 자, 여기 항상 개념 체크까지는 뭐 어렵지 않았어. 그럼 이제 실제 문제 4개만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일단은 이거 첫 번째 1번 한번 풀어봐. 요거 할 수 있어? 요거 어렵지 않아? 하나? 집에 가. 가 그냥. 못하겠으면 지금 그냥 여기서 꾸역꾸역 듣지 말고 지금 그냥 좋대. 끌리면 하지 안 하지. 이건 어떻게 합니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이거 보자마자 이거랑 또 px라고 칠 거야. 그러면 p 마이너스 2가 0, p 3이 0. 이걸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고 막 이러면 p 마이가 7,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넣어볼게. 마이너스 1을 위에 식에 넣으면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은 0. 아, 그러면 a랑 b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네. 4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면 10. 그럼 2a 마이너스 b가 5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하나. 그 다음에 p3은 0. 이거 3 한번 집어넣어보자. 27 곱하기 54, 9a 플러스 3b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오니까 한 번 더 9a 플러스 3b는 60 넘어가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죠. 그러면 3으로 약분해줘.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0. 요게 이제 두 번째 관계식. 그럼 우리 기억과 니은을 연립하면 돼. 시험 여기까지 나왔어? 기억, 니은 관계식? 그럼 이제 두 개 더 해볼게요. 5a는 마이너스 15, a는 마3, b는 a에 마3 넣으면 마9니까요. 넘어가면은 플러스 9,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a랑 b랑 곱하래. 그럼 마3이랑 마11이랑 곱했으니까 33. 요거죠? 요거는 그래도 대부분 다 잘했어. 다 맞았어. 33. 연립하면 되면 직접 넣어서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자. 자, 이거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나머지 정리할 때 비슷한 문제 있었거든? 기억나? 이렇게 x값 안에 그냥 x만 있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어쩌고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그거 어렵지 않다고 했지?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고 했지? 예를 들어 p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야. 그럴 때 어떻게 써? p2가 0이다 이렇게 쓰잖아.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이 나머지는 a가 0이 되는 x값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럼 똑같아. px-1을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래.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얘를 0을 만들어주는 x값 4를 일단 그냥 집어넣으면 즉 그럼 뭐야? p3이 0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p4가 0이 아니라 얘는 가운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4를 집어넣으면 p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1번이랑 똑같지? p3은 0. 그 다음에 또 px 플러스 1이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럼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요거지? 그럼 지금 뭐를 구하라는 거야? p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x에 마4를 넣어야겠지? 마4 넣으면 마3.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얘 거야. p 마이너스 3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때 나머지를 구하랬어. 그럼 p3은 0이다를 활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값 나오겠지? 그럼 이제 마3 넣으면 답 나오지. 이거 한번 해봐. 자, 그럼 p3은 0이다 이거 한번 활용해 볼게. p3은 27 더하기 9 마이너스 45 플러스 a가 0인 거니까 a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계산을 하면은 45에서 36을 뺀 거네요. 그럼 9겠네 9. a는 9 더 나왔어? 시안이 a 9 나왔어? a 9 안 나왔어? 여기 3은 0 활용하면 됩니다. 3 넣으면 값이 0이니까 a는 9 나오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마3 이거 구해보자.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45 그 다음에 a는 9니까 플러스 9 이렇게 하면 돼.
54에서 27 뺀 거니까 27. 27에서 9 더하면 36. 요게 정답이죠. 36. 됐어? 이해돼, 시안이? 이해 됐어?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자, 우리 앞에 나머지 정리할 때도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뭐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하면서 점점 복잡해졌던 거 기억나지?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다 1차식으로 나눴는데 0이 나오는 거였어. 그쵸? 뭐 F2가 0, F3이 0. 뭐 이런 거였죠? X-2로 나눴을 때 0, X-3으로 나눴을 때 0.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얘를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졌대. 똑같이 하면 돼. 2차식인데 전개 들어있는 2차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된 2차식이잖아. 감사합니다. 해야 돼. 식 써보자. fx는 얘로 나눴을 때 역시 있을 거고 나눠 떨어진다 하니까 나머지 다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식이 간단해져. 그냥 f1이 0, f4가 0 이렇게 되는 거지. 얘로 나눠 떨어질 때는 인수정리에 의하여 f알파가 0, f베타가 0이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어 있는 애로 나눌 때는 감사합니다요. 그냥 넣으면 돼. 1 넣고 4 넣고 0.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어 있는 애로 나눌 때는 너네가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그게 인수분해가 또 안 되면은 걔는 인수 정리를 쓸 수가 없지. 여기 인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 그냥 1, 4 넣고 0이다 하면 돼요. F1 구하고 F4 구하고 0이다 하면 A랑 B의 관계식 2개 나오죠? 이렇게 연립하면 끝. 그러면 A 플러스 B가 45. 이제 4를 넣어보자. 64 더하기 4A 플러스 4 넣으면 16A 플러스 4B 플러스 4가 0. 16A 플러스 4B는 68 넘어가면 마이너스 68. 68 딱 보면 4로 나눠 떨어지지? 40 더하기 28이니까. 그럼 4로 나눠보자.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 4, 17. 이렇게. 그리고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 얘를 니은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기억이라고 하면 니은에서 기억을 빼볼게요. 밑에서 위에를. 4E에서 A 빼면 3A. B에서 B 빼면 없어짐. 마17에서 마5 빼면 마17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A는 마4고요. B는 15 넣어보면 되지. 마4랑 뭐랑 더했을 때 마5가 돼? 마1이랑 더했어. 그럼 A랑 B 구했네. 근데 문제에서 A 빼기 2B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마4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틀렸는지 한번 확인하고 식 써보세요. 됐어? 준혁이 어디서 줄 수 있어? 68인데 어. 마이너스 68인데 마이너스 60이었어. 아, 그래? 시간이 됐어? 마지막. 자, 요거 한번 한 1분만 줄게. 어떻게 볼까? 얘도 어렵지 않아. 그나마 4개 중에는 가장 어려운 편인데 할 수 있어. 이거예요. 얼마? 맞아. 자, 요거는 이제 번외로 몫을 x-1로 나누는데 똑같이 하면 돼. q1이 0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항상 이런 거 풀 때 진짜 일바로 해야 되는 거, 검산식 쓰는 거 기본이야. 이게 좀
헷갈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검산식 쓰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첫 번째 px라는 애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요렇게 쓰는 게 우선인 거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qx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이거 보자마자 하나로 하나 더. 아 q1이 0이라는 소리구나. 요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할 수 있지. 항상 요거 볼 때 나누어 떨어진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의미는 p 마이가 0이라는 거야. 요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q1이 0이다 하면 p1도 또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하면 되죠? 일단은 그냥 px 말고 실제로 얘를 집어넣어. 자 그러면 맨 첫 번째로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막 8 곱하기 4 마이너스 32 마이 넣으면 4 곱하기 7 28 마이 넣으면 마이 a 플러스 b가 몇이야? 마이를 양변에 넣었으니까 0이 되죠? 오른쪽은 인수라서 그냥 사라지니까. 그래서 얘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애가 둘이 더했을 때 마사잖아. 넘어가면 풀 4가 됩니다. 마이를 넣었을 때 관계식 하나 나와.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활용한 거야. 두 번째로는 qx가 x-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정보를 줬어. 그리고 q1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q1이 0이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돼. 자, 1을 대입해보면은 좌항은 4 더하기 7 더하기 a 플러스 b야. 그 다음에 우항은 3 곱하기 q1이야. 근데 q1이 0이잖아. 그럼 어쨌든 우항은 0인 거야. 그럼 또 a랑 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죠? 1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그럼 이제 얘랑 얘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네요. 됐지요?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볼게. 마이너스 2a에서 a를 빼면은 마이너스 3a, b에서 b 빼면은 0, 4에서 마이너스 11 빼면은 플러스 15. 자, 됐지 여기까지? 그럼 a는 마이너스 5라는 거고요. b는 얘가 마이너스 5면은 b는 몇이야? 마이너스 6이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a 빼기 b를 구하래요. 구하는 거. 그럼 마 5에서 플러스 6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답이 1이겠지. 자, 내가 그 송별식 필기에도 9라고 많이 적어놨거든? 이거는 그냥 구하는 것을 줄여서 쓴 거야. 이거 알아도. 그래서 1, 다음은 1. 자, 여기까지 하면 한글식 나머지 정리, 진도 끝. 여기 마무리. 그래서 다음 시간 2교시 때는 그냥 복습 4문제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쉬는 시간 가집시다. 쉬세요. 자, 봅시다. 여기 연조립제법이라고 적혀있지? 연조립제법이 뭐냐면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막 2번씩 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배운 거.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개수만 쓰고 나누고 싶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게 조립제법이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여기가 나누는 애였잖아. 그럼 요거 한번 보자.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대. 그럼 일단 x에다 뭐 넣어보고 싶어? 넣어보고 싶은 거. 뭐 있죠?
y를 넣어주면 그 인수 자체가 전부 다 사라지고 d만 남잖아. 그럼 d가 힌트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일단은 얘를 조립제법 형태로 써볼게. x세제곱의 개수 1, x제곱의 개수 1 여기 적어놔. 그 다음에 x의 개수 1, 그 다음에 상수 4 네모로 쭉 만들어. 근데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어. 왜냐면 지금 다 x 플러스 1 형태로 묶여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x 플러스 1로 한번 묶어볼게. 지금 얘를. 그러면 가운데가 요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요렇게 나오고, 세 번째는 요렇게 나오고, d는 x 플러스 1이 없으니까 요렇게 그냥 되겠지. 자 이거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x 플러스 1로 묶는 거. 내가 왜 x 플러스 1을 1로 묶었냐면 이 조립제법을 이렇게 마일로 할 예정이야. 마일이라는 거는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몫이 되는 거고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준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눴다 라는 형태로. 그거를 묶음으로써 표현을 한 거죠. 됐나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뭐 있지? 근데 비 때문에 잘 안 보인다. 저는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좀 왼쪽에다가 다시 쓸게. x 플러스 1로 묶어줄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조립제법 해보자. 어떻게 했었지?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내려와. 두 번째 거는 곱해서 써. 그럼 더했을 때 0. 곱해서 써. 더했을 때 0. 곱해서 써. 더했을 때 3. 아, 맨 마지막 자리는 항상 3. 아, 뭔 말이야? 요게 3이라는 거야. 나머지가 3. 여기까지 이네. 그 다음에 몫은 뭐야? 101이네. 이게 목자리잖아. 근데 항상 끝에가 상수야. 하나씩 차수 커지는 거. 몫은 뭐야? x제곱 플러스 1인 거야. 즉 얘를 이제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이라는 애로 나눴는데 몫이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검산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게 나누는 애, 요게 목, 요게 나머지. 이게 얘랑 똑같아야 돼, 얘 식이랑. 그래서 내가 x 플러스 1로 묶은 거야. 얘를 나누는 애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얘를 전개한 게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여기까지 얘네? 그럼 전개해볼게. 왜 2라고 했지? 1입니다 여러분. 알죠? 아 이거까지 다 똑같이 썼어. 이런 귀요미들 아주 똑같이 썼네. 자 그럼 얘 전개해보면요. ax 제곱 더하기 2x잖아. 앞에 a 붙어 있으니까 2ax 더하기 1 b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몫을 전개하면. 그러면 항상 이렇게 쓰지 말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돼. 최고차는 x제곱. 그 다음에 x끼리 동류항끼리 더해줘야 돼. 2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이렇게 항상 표현해줘야 돼. 자, 이해하셔야 돼요. 쓰는데 급급하지 말고. 자, 그러면 a는 1이겠죠? 1? 그래야지 x제곱이 나오니까. 그럼 a가 1인 거 나왔으니까 여기 전체가 2라는 거고 x의 개수 없네? 1차는 없네? 그럼 b가 몇이어야 돼? b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럼 자 이제 b 구했어. 마2야. 그럼 더했을 때 마1이네. 마1 플러스 c가 3이어야 되는 거네? 그럼 c가 뭐야? 4겠죠 4.
뭐가 잘못 끝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니 뭐야? 자, 지금 마지막 상수항이 1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랑 1 더했으면 마 1이니까 상수항이 1이 되려면 C가 2여야 돼. 같이 정리해서 써볼게. A는 1, B는 Y, C는 2, D는 3인 거죠. A, B, C, D 구하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Y 곱하기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2가 정답이죠. 자, 이거 쓰고 한 1분 30초 정도 줄 테니까 이해하세요. 읽어보고 뭐 어떻게 보는 건지 이거 이제 백지일 때 내가 풀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머릿속에 넣어봅시다. 이해 안 되는 거 꼭 확인받고 넘어가세요. 다 됐나요? 이해됐어? 규민이 됐어? 시간이 됐어? 감사했지? 자, 그럼 2번 갈게. 요거는 처음 본 생소한 유형이니까 내가 해준 거고 2번이 아니라 6번. 요거는 이제 제일 쉬워. 네 문제 중에. 왜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거든. 문제에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야지? 첫 번째로 저번에도 1번 문제였는데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아는 사람. K로 묶으라고 했죠? 기억나? K에 대한 항등식 밑줄 치고 K로 묶는다 적어주세요. 모르면 안 돼, 여러분. 항등식일 때 K로 묶고 그 K로 묶은 개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F1은 0이래. 그러면 X에다 1 넣고 그게 0이다 식 먼저 작성하고 얘는 일단 다 전개 풀어. 그 다음에 K로 묶어봐. 해봐. 정리랑 완전 똑같은 거거든. 저번 시간 내용이야. 저번에 풀어준 1번 첫 번째 문제랑 완전 똑같아 그냥. 그리고 이제 올베지기 이런 거 주고 장창 나올 거야. 연습해야 돼. 우리 과제할 때 어렵지 않으려면. 자, 보자. 자, 일단은요. 문제에서 F1이 0이래. 그럼 먼저 그냥 X에다 1 넣어볼 거야. F1이 0이니까 X에다 1 넣어보면은 A 마이너스 B에 K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 1 없고 뒤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네. 요거죠? 여기까지 다 했지? 그 다음에 전개해. 왜냐면 난 K로 묶어야 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만약에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X로 묶으면 돼. Y에 관한 항등식이다? Y로 묶으면 돼. 항등식을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자 이제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BK 마이너스 3B 플러스 AK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 아니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F1은 0 하고 전개한 게 끝이야. 그 다음에 뭐라 했어? 내가 하는 법 다 알려줬잖아. K로 묶으라고 했지? 그러면 K 겹치는 애 누구 있어? 얘랑 얘가 K를 가지고 있네? 그럼 내가 K로 묶는다고 하면은 K로 묶을 때 뭐랑 뭐가 있어야 돼? A-B가 꼭 있어야 돼. KA-BK 얘네 둘 있게. 한 거 없어. 그냥 쭉 전개하고 내가 이번엔 다른 애로 묶은 것 뿐이야. 근데 나머지는 그냥 적어주면 돼. 얘네 둘 하고 나머지 뭐야? A랑 마이너스 A는 동료항이지? 똑같은 애니까 계산 가능해. 마이너스 A로 계산 가능해.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8은 0.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자,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쓰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어? 5번이요. 5번? 맞아. 자, 요거는 이제 항등식이잖아.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항등식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K에 어떤 수를 넣어도
이 등식이 0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K에 다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4가 들어가든 요 등식은 0이 나와야 되는 게 항등식이야. 그러면 어째야 돼? 개수가 0일 수밖에 없어. 그럼 K에 어떤 애가 들어가도 이 전체가 0이 되니까 만족하는 거야. 우리 했잖아 이거 개수 비교법.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완전 똑같아야 되면 A-B가 0이고 이 뒤에 애도 0이다. 그러면 0은 0이니까 0 나오겠지. 얘네 둘 다 0이어야 된다. 지금 뭐야? A-B도 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8도 0이니까 는 8이어야 된다. 이거 연립하면 나오지. 그럼 얘는 사실 그냥 뺄 거 필요 없이 그냥 A는 B잖아. 그쵸? 넘어가면 A는 B니까 그냥 A 자리에 B를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4B는 8이 나오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야. 근데 A는 B잖아? 그러면 A도 마이너스 2야.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래요. 그럼 4 더하기 4에서 답은 8인 거. 5번. 자 이거 이해하고 갑시다. 이해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나와. 이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 뭐에 대한 항등식. 무조건 그 뭐로 묶으면 돼. 그리고 그 묶은 개수가 0이다. 나머지도 0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가 뭐 다른 숫자가 있어? 그럼 다 왼쪽으로 넘겨. 다 넘겨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항상 관계식이 나올 거야.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연립하면 끝. 됐어? 유빈이 풀 수 있겠어 이제? 됐어? 자 됐지요? 자 그럼 이제 7, 8번 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 위에 써져 있지. 2022학년도 11월 9일 모의고사 18번. 8번도 23학년도 9월 9일 모의고사 27번. 우리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6, 9월, 3, 6, 9월 다 모의고사 보거든. 근데 우리는 뭐 고3 때는 계속 다 보지만 고1 때는 11월 안 보고 3, 6, 9만 볼 거야. 아니면 3, 9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고1 내용이니까 고1 때 배운 그 총 내용을 모의고사에 다 나와. 11월에는 특히 고1 말이니까 그냥 고1 전범위가 다 나오고 9월에는 9월 달까지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산해서 거기까지 배운 내용만 모의고사에서 나와. 그럼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하진 않지만 훨씬 어렵지 내신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나온 거야. 이것도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한 1분만 시간 줄게. 못 풀어도 돼 끝까지. 근데 적을 수는 있지.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면은 뭐 어떻게 알아보 있지? 이거는 힌트 하나 주면은 이 전체를 함수로 생각해야 돼. 이 전체를 뭐 px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하나로 생각해봐. 좀 생각했지? 자,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대. 이거 우리 앞에서 똑같은 거 했었거든? 몇 번이니? 3번.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근데 인수분해 되어 있는 경우면 쉽다고 했잖아. 그냥 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 전체를 px라고 해볼게. 그럼 px를 x-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지? 나머지 없다는 거지? 그 말은 p1을 넣었을 때 0, p-1을 넣었을 때 0이란 소리야. 앞에서 했던 3번. 근데 지금 다른 점은 요게 좀 복잡하게 생긴 것 뿐이야. 근데 어려울 거 없다 했지. 그냥 x자리에 넣으면 돼. 나누는 애를. 그럼 즉 뭐라 쓸 수 있어? p1은 f4 빼기 f1이 0이다 라는 소린 거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p-는 뭐야? 여기 마이 한번 넣어볼게. f1은 1 빼기 f-는 0이다. 요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하면서 따라와야 돼. 천천히 할 테니까. 여기 이제 좀 어려워. 모의고사 문제라서. 자, 그 말은 F4가 F1이랑 같다는 거고요. F1이 F-이랑 같다는 거야. 근데 F1, F1 겹치네. 그 말은 세 개 다 같다는 소리야.
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어쨌든 F4는 뭔 말이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F1은 뭐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F-y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나눠 떨어진다는 말 없어. 얘네들은 없으니까 그냥 어떤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K라고 할 거야. 상수. 1차로 나눴을 때 상수 K다.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일단 이렇게 적는다는 거야. 정원아, 얘네 셋은 그냥 K다.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K다. 1차로 나눴으니까 그냥 상수다라고 임의로 그냥 작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을 쓸 수 있을까? 얘를 기반으로 내가 작성할 수 있는 식은 fx라는 애는 x-4, x-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전부 K가 나온다라고 식을 쓸 수 있어. x-4로 나누어도 K 나오고 x-1로 나누어도 K 나오고 x 플러스 2로 나누어도 K가 나오고 어떤 애를 넣어도 전부 다 나머지가 똑같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내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래. 그러면 인수 3개 써서 3차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최고차항 1이니까 앞에 뭐 개수를 적을 필요가 없는 거지. 만약에 최고차항이 1이다라는 정보를 안 줬어? 그럼 여기 A 이렇게 적어줘야 돼. 뭔지 모르니까. 이 최고차항도 구해줘야 돼, 직접. 근데 문제에서 1이라고 줬으니까 그냥 굳이 최고차항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할게. 자, 이게 이제 가를 활용한 거야. 그럼 이제 나를 볼게. 얘는 조금 더 쉽지. 나는 뭐야? fx를 x-2로 나누었을 나머지가 마삼이에요. 그럼 이건 바로 작성할 수 있지. 뭐라는 소리야? 뭐라고 쓰면 돼? f2가 마삼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2 넣었을 때 나머지 마삼이다. 그러면 내가 fx 정의한 요 식에 얘를 대입해보면 k가 바로 나오겠죠? f2 구해보자. f2는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1 2 넣으면 4 플러스 K가 마3이다. 그러면 마8 더하기 K가 마3이고 K는 5다. 됐나요? 그럼 요 자리는 5네요. 5.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0. 요게 구하고 싶은 거죠? F0은요, 그러면 다용 집어넣으면 마4, 마1, 2 더하기 5. 다 곱하면 8 더하기 5니까 14. 요게 정답이죠? 요게 이제 모의고사 논술형 문제. 이해됐지? 자, 마지막 8번 이제 얘보다 조금 더 어려워. 얘가 제일 어려워.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풀 수 있으면 우리 나머지 정리 마스터.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완벽하게 다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처음 볼 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복습해야 돼. 어떻게 푸는지. 백지로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을 정도로. 자, 이거 일단 검산식부터 써봐. 검산식 기본이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도 그냥 기본 형태는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게 기본 형태야. 한번 써봐, 검산식.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검산식은. 이런 거. 자, 더 적었지, 여기 쉬워? 지울게. 이거 조금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돼. 요거는 지금 절대 못 풀 것 같거든? 그래서 검산식만 지금 적어보라 하는 거야. 그거는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x 제곱을 나눈대. 그러면 왼쪽에 요거를 적어주면 돼. 요거는 그치 그런 식으로. 자, 어려울 거 없어 공산식. 그냥 나누는 게 a고, 나눠지는 게 a고 나누는 게 b다. 하면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산식이야. 문제가 다 줬잖아. 뭘로 나누고 나머지는 뭐고, 몫은 그냥 qx라 하면 돼. 여기 주잖아. 몫이 뭐다. 공산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나누는데? px 마이너스 x로 나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괄호를 꼭 써야 돼요. 그냥 여기서 qx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전체 곱하기 몫은 qx래. 요렇게 써야 되는 거지. 나누는 애랑 몫이랑 곱하는 거. 그럼 나머지는 뭐래? px 마이너스 3x. 요렇게. 더 어렵지 않지? 그냥 써져 있는 거 똑같이 적는 거야. 우린 지금 끝까지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써도 잘한 거야. 한 20% 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 이런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는 검산식 쓰는 게 1바 1바. 이거 바로 쓰는 거 잊지 말고. 자, 요렇게 보자. 그럼 지금 너무 복잡해. 나누는 애도 복잡하고 생긴 것도 복잡하고 뭐 나머지까지 복잡해.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런 내가 구해야 되는 px를 구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p30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px가 뭔지를 구해야지 그 x 자리에 30을 넣어서 p30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px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자, 문제에서 이게 나머지고 요게 나누는 애잖아. 조건이 뭘까? 나머지랑 나누는 애랑 어때야 돼 항상? 차수가 어때야 되지? 나누는 애가 나머지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커야 되지. 항상 얘가 얘보다 차수 커야 돼.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누가 더 큰지 모르겠어. px가 지금 몇 차인지조차 모르잖아. 그럼 생각해보면 돼. 하나씩 예시 넣어봐야 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차수를 상상하는 거. 예를 들어 px가 2차라고 생각해봐. 2차 항이라고. 그러면 이미 지금 얘는 둘은 똑같잖아. 근데 똑같은 애에서 1차를 뺀 거니까 둘 다 2차가 되는 거지. 항상 차수는 최고차항을 차수라고 하니까, 얘가 만약에 2차면은 무조건 둘 다 2차야. 그럼 말이 안 돼. 2차일 수가 없어 px는. px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1차일 수밖에 없어. 왜? px가 1차면은 px는 뭐 어쩌고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뒤에 빼는 게 다르잖아. 얘는 x 빼는 거고 3x 빼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3x로 시작을 한다면 3x, 3x끼리 빠져서 얘는 상수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1차고 얘는 상수가 되는 거지. 차수가 낮아질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2차면은 둘이 똑같은 거니까 다른 x를 빼버리면 무조건 둘 다 2차야. 차수가 같아져 버리잖아. 3차도 똑같아. px가 3차면 둘 다 차수가 3차야. 4차면 둘 다 차수가 4차야. 만약에 상수면 둘 다 상수가 1차야. 그러니까 1차일 수밖에 없어. 상수 안 돼, 2차 안 돼, 3차 안 돼, 4차 안 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근데 1차면은 이 3x가 똑같이 3x, 3x여서 없어져 버리면 상수가 남을 수 있다고. 얘는 1차, 얘는 상수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px는 1차구나. 이런 게 나와야 돼, 결론이. 그럼 1차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px를 설정해야 돼.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설정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px가 1차일 때 둘이 차수가 달라야 되지? 그럼 얘가 결국엔 상수여야 돼요. 상수. 얘가 1차면 얘는 상수여야 돼. 상수. 그러면 px-3x는 여기 px에 ax 플러스 b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상수가 나오려면은 무조건 a가 3이어야 된다는 거죠. px에 1차식의 개수가 3이어야지만 3x, 3x 사라지면서 뒤에 b가 남는다. 그래야지 두 개 차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일단 다 구했어. a가 3x, b만 구하면 px 다 구한 거야. 지금 난 p30 구해야 돼. b를 구해야지만 이 자리에 30을 넣어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게 지금 어려운 거야. px가 몇 차인지 구하고 px를 실제 식으로 두는 이 파트가 어려운 거야.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 검산식을 좀 변형을 해볼 거야. 내가 알고 싶은 qx야. 그럼 문제에서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라고 알려줬어.
여기까지 일단 지금 했고, 그러면 뭔가 QX가 뭔지 몰라. 뭔지 알아야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실제식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아, P5가 10이라는 거구나. 뭐 P3이 10이라는 거구나. 알 수 있는데 QX식 자체를 모르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 그러니까 QX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식을 변형을 해보자. 여기서 얘는 가만히 두고 얘를 왼쪽으로 넘겨볼게. 얘를 왼쪽으로 넘겨볼게. 마이너스 px 플러스 3x. 그럼 오른쪽엔 얘만 남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지금 px끼리 묶어줄 거야. 그러면 px를 묶어주면 이 앞에 개수 x-2, 이 앞에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랑 플러스 3x이잖아. 마이너스 x로 묶어줄게. 그러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이거 이해하세요? px로 묶은 거 마이너스 x로 묶은 거. 내가 왜 이렇게 묶었어? 얘 지금 px로 묶으니까 가운데 x 마이너스 3이 되지. 둘 다 x 마이너스 3 겹치니까 또 x 마이너스 3으로 한 번 더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복잡한 애들을 똑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쉽게 인수분해 하는 거 방법이야. 이것도 계속 연습해야 돼. 자, 여기까지 됐어? px로 묶은 거야. 얘 개수, 얘 개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로 묶은 거야. 얘랑 얘를. 전개하면 다 위에처럼 다시 나와. 그럼 어쨌든 얘가 x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한 번 더 x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가 있어. x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이 개수끼리 접어. px. 얘의 개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이 복잡한 이 식이 요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바로 보이지? 이게 뭐야? 이게 얘야. 내가 왜 이렇게 묶은지 알겠지? 이거 잘 일단 바꾸면은 왜 이런 식으로 묶은지 알겠지? 지금 얘랑 완전히 똑같네? 아, 그럼 QX가 뭐라는 거야? X-3이라는 거네? 아, 이거 유력할 X-3이구나 QX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 자, 그러면 결국엔 이 QX가 X-3이잖아. 그럼 이 X-3으로 나눴을 나머지가 10이래? 그럼 이거 뭐라 표현할 수 있어? P3이 10이구나.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야. QX가 X-3이니까 P3은 10이다. 그럼 아까 우리 P3 A까지만 구했잖아. 요게 3인 것까지만. 그럼 똑같이 이제 X에 3 넣어주면 P 나오겠지? P3은 10이다. 그러면 3 넣어보자. 3, 3, 9 더하기 P가 10이다. 그러면 P는 1이다. 아, 그럼 다 구했어. PX는 3X 더하기 1이었어. B까지 다 구했어. 그럼 이제 P30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30이니까 문제에서 얘는 이제 X에 30만 넣으면 되지. 90 더하기 1. 답은 91. 얘들아, 이제 중앙 수학이랑 진짜 달라.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지요? 한번 처음부터 다시 쭉 보고 이해 다시 해봐.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 이해 안 가는 파트 물어보세요. 지금 안 하면 뭐 한 내일만 돼서 해도 다 까먹어. 무슨 말인지 다 까먹어. 지금 그날 오늘 한 번만 머릿속에 넣자라는 마인드로. 됐지요? 좀 어렵지? 오늘 7, 8번이 모의고사 문제라서 좀 어려웠어. 자, 나머지 정리 내용이야. 자, 다 됐으면 정리하세요.